어제 한광욱 비서실장과 식사 중이던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갑자기 박 대통령이 기자간담회를 한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23일 만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일정에 없는 간담회였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기자들 상당수가 정장 차림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여러 의혹에 대해서 작심한 듯이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데 세월호 당일 7시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렇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삼성 합병 문제에 대해서도 누구를 봐주기 위해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다면서 완전히 자신을 엮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국가의 올바른 그 정책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도와주라, 이 회사를 도와주라 그렇게 지시한 적은 없어요.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입장 발표에 야권에서는 강한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서 뭐든지 억울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억울하면 진작에 검찰 조사 가서 충분히 해명하시지 왜 검찰 조사는 받지 않고 기자들에게 그렇게 억울함을 털어놓습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특검에다가 자기 하신부터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빨리 조사를 받으세요. 그래서 억울함을 빨리 터세요. 새누리당은 이번 주 당내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책임질 친박 핵심 인사는 당을 떠나라고 한 시한이 이번 주 금요일인데요. 어제는 친박계의 최경환, 서청원, 홍문종 등 친박계 의원 10여 명이 모여서 임명진 위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이정현 전 대표는 자신을 디딤돌 삼아서 지금부터는 당이 화합해달라며 전격 탈당계를 제출했습니다. 정치권의 지각 변동 조짐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손학규 전 대표가 반기문 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 김종인 전 위원장 등과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른바 빅텐트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합종 연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대선 들어가면 어제 문재인 대표가 국민의당과 연대했으면 좋겠다. 이박대하고 연대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 그리고 이를 경계하는 이른바 반문전선도 날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번 한 주는 또 어떤 변화를 보여줄까요?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새해가 밝았으니까 두 분 의원님들 덕담부터 시작할까요? 정 의원님부터? 예, 저는 금년이 정유년이라서요. 네. 저하고 이제 이름이 글자가 두 자가 같아서 그렇군요. 네. 정유년에 정유섭 그로 어디 가서 얘기했더니만 정유섭보다 정유라가 생각난다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네. 일당이 됐습니다. 네. 과거처럼 이제 비판만 해서는 안 되고요. 국정을 책임지고 주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책임 있는 정치를 민주당이 금년부터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결과가 좋아요. 아주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는데 네. 금년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희망하는 바는 개헌 문제도 같이 민주당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기 의원님. 국민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또 전국 방방곡곡에서 10차례 그 촛불 집회 하시느라고 그 연인원 한 1,000만 명 이상이 촛불 집회에 참여해서 악습과 구습, 그리고 적폐 이런 부분들을 좀 일소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자 이런 마음으로 그 추위, 언선 꼭꼭
호흡 불어가면서 이렇게 버티셨던 것 같아요. 정치하는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했습니다. 정치권이 그리고 이 사회를 움직여왔던 기득권 집단들이 조금만 더 권력에 대해서 날카롭게 감시하고 비판했다면, 두 눈 부릅뜨고 함께 했다면 이런 어려움과 고통들을 국민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국민 여러분께서 바로 잡아주셨어요. 전 세계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10여 차례 동안 단 한 건의 폭력 사건 없었고 1000만 명이 동원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폭력 평화 시기, 어찌 보면 절제하고 장엄한 이런 시비 문화 전 세계가 칭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통령과 그 국정농단 세력이 한 단계 떨어뜨리는 국격을 국민 여러분께서 잡아주셨습니다. 이제 그 뜻 바로 잡아서 대통령 권력 바로 잡는 것 못지않게 재벌, 언론, 검찰, 정치권, 관료 정말 이 과거의 구습들을 끌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국민 여러분 편안하게 모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제가 양당의 덕담을 말씀드렸는데 약간 오해가 왔는데 하여튼 뭐 국민에 대한 덕담으로 받아들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때문에요. 예.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이제 전격 기자 간담회, 이제 신년 맞아서 기자 간담회했는데 주요 부분 발췌했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국민들께도 계속 그냥 좀 미안하고 그런 그 생각으로 아주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보가 재생산되니까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참 마음이 답답하고 이제 무겁고 그런 심정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도 할 거 있으면 하라. 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제 할 거는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그냥 미래를 했다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얼마나 그 기가 막혔는지 말도 못해요. 박 대통령은 삼성합병을 도우란 지시를 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어디를 도와주라 하는 거하고는 제가 정말 확실하게 말씀드리는데 그 누구를 봐줄 생각 이거는 손톱만큼도 없었고 제 머릿속에 아예 그게 없었어요. 어제 기자간담회 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예, 저는 그 박 대통령이 왜 저 기자간담회를 했을까, 그 목적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도 있을 거예요. 내가 뭐 실수한 것, 또 잘못한 거는 있지만 내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건 아니다. 그리고 몇 가지 예를 들어 세월호 이것이야 이거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 뿐이지 자기는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그리고 대기업 출연 다른 거 이런 것도 다 선의에 의해서 한 것이고 그런데 그 검찰이 이걸 엮었다고 그랬잖아요. 엮었다는 의미는 순수한 의도를 곡해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는 아직 자기가 그 잘못을 인정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법과 법률은 위반한 것 아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탄핵 심판이 계속되는 데 대한 어떤 그 방어 논리가 아닌가. 앞으로 방어하기 위해서 이걸 다툼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제 그 기자회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탄핵 심판에 대한 다툼이 이제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새누리당 의원분들은 이제 그 안에서 수뇌부나 이제 의원님처럼 초선 의원들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이 이렇게 억울한 심정을 토로할 때는 어떤 느낌이세요? 저희들이 탄핵 심판할 때도 그 박 대통령 친박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잘못이나 실수는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탄핵감은 아니다고 하는 게 주류였고요. 그런 게 친박의 생각. 제가 친박은 아닙니다만, 중박입니다만은. 그런 중박이라고 표현하시는군요. 탄핵감은 아니라고 이렇게 친박 세력은 지금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 의원님. 친박은 제가 친박이에요. 그래요? 이제 제가 친박원순이라서 친박이고요. 서울시 부시장을 하셨죠. 네. 저는 벽두에 좀 좋은 말씀 드려야 되는데 참 나쁜 대통령이시다 이런 생각했어요. 대통령은 국가 최고 지도자는 당신이 필요할 때만 국민을 찾는 게 아닙니다.
국민이 정말 어려웠을 때 그 현장에 나타나셨어야죠. 예전에 사스라는 전염병이 중국을 강타했을 때 후진타오 그 주석이 주변의 만류를 무릅쓰고 베이징 한복판을 인민복처럼 누볐습니다. 그리고 부시가 9.11 테러가 터졌을 때요, 작업복 입고 메가폰 들고 미국은 절대 테러에 굴복하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집단 사상이 있을 때, 사살이 있었을 때, 네, 테러 있었을 때요. 네. 갔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보면서 같이 노래를 불렀어요. 찬송가를 불렀죠. 네.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부르면서 국민들과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죠. 그러면서 신원하고 회원하는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과 함께하는 거. 그게 소통입니다. 대통령 어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까 모두에 나왔지만 20분 전에 그냥 일방적으로 통보하셨어요. 기자들이 어찌 보면 생명줄 같은 노트북, 핸드폰, 녹음기 다 수고하고 그냥 당신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만 다 하셨어요.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입니다. 탄핵 직무정지 기간에 이런 형식으로 국민들을 상대한다는 자체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무정지된 대통령 옆에 대통령 비서실장 이하 이 청와대 참모들이 쭉 배석하셨더라고요. 그건 또 무슨 경우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7시간 동안 정상적인 직무를 하셨다고요? 정상적인 직무는 관저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이 없으시더라도 관저를 박차고 나오셔서 국민들과 함께 하셨어야죠. 304명의 꽃다운 생명들이 쓰러져 갈 때 대통령께서 만약 특공대라도 동원해서 생명 구하라고 현장에 지시하고 뛰어가셨다면 그 304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죽어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자체가 부재하신 분입니다. 그런 분의 이 탄핵과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를 앞둔 자기 정당화의 어떤 이 향연이었다. 그래 도저히 정말 기회는 있었지만 듣고 싶지 않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예, 대통령께서 잘못하신 사항은 한 3가지는 분명해요. 민간인한테 국가 기밀 서류가 나갔다는 문제, 그다음에 재벌기업에 돈을 거뒀다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이용해서 개인이 사리사욕을 챙겼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은 세월호 문제는 사실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현장에서 이게 대응 능력이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탄핵 설치할 때도 이건 좀 뺐으면 좋겠다고 했던 건데요. 도리어 이제 지금 탄핵 국면에 와서 세월호 7시간이 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엉뚱한 대로 가는 거고, 지금 세월호 7시간보다는 다른 측면의 국정농단, 그것이 탄핵의 사유인 것이지 세월호 7시간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건 좀 짚고 넘어가는데요. 인식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세월호 7시간을 비박 혹은 일부 야당에서 법리 심판의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쟁점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빼자는 그런 주장을 일관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쟁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부차적인 격가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의 문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새누리당 이번 주 고비입니다. 예. 기자들이 마지막에 뉴스 클로징에 할 말 없으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새누리당 진짜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렇죠. 1월 6일 날까지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 대통령을 앞세워서 호가호위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라. 그게 책임 정치다. 그래서 이제 1월 6일까지 시한을 줬는데요. 저는 1월 6일까지 아무도 탈당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박이라는 것이 어떤 세력으로 된 것이 개개인이 아니거든요. 근데 개개인을 탈당하라고 했는데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했어요. 오늘요? 이정현 대표가 탈당을 했는데 이정현 대표는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단기 필마예요. 어떤 세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세력이 있다면 저 정도는 아마 밀었을까? 이렇게 세력이 없는 분인데 단기 필마는 나기가 쉬울 겁니다. 탈당하기가. 그러나 세력 있는 친박의 거두들, 의원이나 서청원 의원이나 그런 분들은 같이 추종 세력 때문이라도 탈당이 힘들 것이고,
그래서 하여간 저는 뭐 1월 6일까지 기출을 보겠습니다만은 네.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봐요. 아니 근데 그러면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사퇴할 텐데요, 틀림없이. 임명진 비대위원장도 만약에 네. 이게 지금 본인은 새누리당을 확 바꾸겠다, 황골탈퇴해서 개혁을 하겠다는 자세로 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첫 단계란 말이에요. 첫 단추인데 이게 잘못 끼워지면은 본인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이다 해서 아마 중대한 결단을 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영화 신세계에 보면은요,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민망합니다만, 조직폭력배들의 나와바리, 소위 말하는 관할 다툼 이런 것이 있어요. 마치 그걸 연상시키는데요. 당신들이 필요해서 모셔온 임명진 위원장, 어찌 보면 친박 핵심 세력에 의해서 또 다른 정치적 탄핵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위기에 와 있습니다. 예전에요,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임명진 위원장 살아온 이력과 역정을 보면 아마 정치를 낭만적으로 좀 생각하신 것 같아요. 내가 들어가면 친박 핵심 세력들 일소하고 새누리당을 뭔가 건강하고 보수적인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희망이 있으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친박 그리고 또 대통령 어제 하신 거 보셨잖아요. 대통령이 기자회견하고 아니나 다를까 친박 핵심들이 움직여서 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들의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떻게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한쪽이 무너지면 한쪽이 자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거듭나고 혁신하면 그 자체로 민주적인 것이고 정당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저는 지극히 암울하게 봅니다. 앞서 이제 중박이라고 신당으로 예. 가지도 않으셨고 예. 이른바 주류에 대해서도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계셔서 중박이라는 표현 쓰신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상황에서 우리 저 주류 이른바 친박 의원들은 어디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제가 친박 의원들 처음에 최경환 의원 얘기하신 게 네. 낙향해서 지역에서 지역일 열심히 돈 보면서 네. 중앙 정치에는 거리를 두겠다 이렇게 이선 후퇴요. 예, 네. 이선 후퇴라 그것까지만을 수용하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친박의 다수도 뭐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 생각했는데 네. 만약에 그 탈당이라든지 정계 은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들일 거였으면 처음에 유승민 비대위원장부터 받아들였죠. 네. 유승민 비대위원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는 이미 다른 임명진 위원장 올 때는 아마 기대가 이선 후퇴로서 수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았겠느냐 생각을 해요. 근데 네. 임명진 위원장이 더 강하게 나간 거죠. 더 강하게 나갔고 자기가 자기 손으로 한번 확 바꿔보겠다 새누리당을 그 생각이신데 제가 이제 뭐 예측하기로는 네. 임명진 위원장이 글쎄요 바꾸기 힘들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자, 시간 때문에요. 앞서 잠깐 보셨지만 KBS 연합뉴스가 여론조사 했는데요. 그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인데 문재인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21.6%, 반기문 전 총장이죠, 이제. 17.2%로 나왔습니다. 앞서 보신 거라 제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재명, 시장의, 지지율이 10%를 넘기고 있고요. 다음 그래프 볼까요? 네. 3자 대결일 때, 물론 유보층이 아직 결정하지 못한 국민들이 21%, 응답자가 21%나 되지만, 3자 대결해도 문재인, 전 대표가 반기문 전 총장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기 의원님부터? 어찌 보면 대통령과 국정농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정말 어찌 보면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함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야당과 야권에 속해 있는 대선 주자들이 국민적 주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요, 아직까지 대선이 네. 5개월이 남았을지 6개월이 남았을지 모르지만 이 5, 6개월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짧지 않은 순간입니다. 지금 세상은 격변하고 있어요. 트럼프가 당선되는 사실을 네, 보십시오. 네. 영국의 브렉시트를 보십시오. 이탈리아 총리도 사임했습니다. 프랑스 올랭드 대통령 역시 사임했어요.
필리핀의 두테르테가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적인 격변 속에서 단 한순간만 실수한다면, 단 한순간만 구체제에 안주한다면 우리 역시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중차대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구체제를 일소하고 적폐를 일소하고 새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는 지엄한 국민의 명령이 있는 겁니다. 지금의 명실상부한 화두는 올드한 것이 아니라 뉴, 새로움입니다. 이 새로움의 가치와 비전을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이냐, 어떤 정당이 보여줄 수 있고 그 정당의 대표가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이 5,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역동적으로 변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금 표피적으로 야당과 야당 후보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착시에 불과합니다. 5, 6개월이 우리 야당 스스로가, 야당 후보 스스로가 변화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언제 또다시 상황이 역전될지 그 누구도 모른다. 변하고 혁신해야 된다. 새롭게 무장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저도 기동민 의원하고 생각이 같은데요. 문재인 후보는 4년 전에도 나왔던 분입니다. 준비가 됐던 분이고 한번 경험 있는 분이에요. 네. 이런 분이 여론조사가 많이 나온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대여섯 개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문재인 후보가 많이 나와요. 네. 여권 후보는 지금 거의 후보가 결정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대선 구도가 되지 않고 않은 상태에서 나오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꼭 믿음직하지는 않습니다. 저 앞으로 이제 대선까지 여러 가지 검증도 있을 것이고 네네. 또 많은 새로운 이슈도 나올 거고요. 뭐 정당 간의 이합 집산도 있을 것이고 여러 현상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론조사보다는 앞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합 집산이라든지 또는 개헌 문제를 고리로 한 또 저기라든지 새로운 이슈가 어떤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네. 앞으로 아직도 네. 또 어차피 1대1 구도로 가면 네. 선거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달라질 수 있다. 예. 네. 지금 오늘 손학규 전 고문도 김종인, 안철수 후보와 또 유승민 의원도 범연대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이른바 빅텐트 제3지대. 이렇게 되면 근데 공교롭게도 그게 이제 문재인 후보와 문재인 의원과 반문 세력과의 이렇게 규합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간단하게 답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를 무엇으로 합니까? 반 문재인 하려고 정치합니까? 반 박근혜 하려고 정치합니까? 사상과 철학으로 해야 됩니다. 정치는 이념과 가치로 해야 됩니다. 모호합니다. 실체가 없는 집단들입니다. 그리고요, 적어도 새누리당과 함께했던 개혁 보수 신당인가요? 거기는 후보 내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관계법 이렇게 엄격하게 적용하고 각 당의 혁신 경쟁할 때 네. 원인을 제공한 그런 정당 같은 경우는 재보궐선거에 재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이런 정치권의 결의가 있었어요. 그걸로 보면 가장 큰 대통령 권력이지만 원인 제공을 한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후보 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그 새누리에 대한 비토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제3지대가 되더라도 새누리는 못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친문 세력도 힘들고 반문 세력이 아마 개헌을 고리로 해서 3년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3년만 하고 3년 후에 개헌하자. 그래가지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으로 가자. 그런 형태의 제3지대 연합론은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예. 새해니까요. 아주 간단하게 올해 이거는 입법을 좀 해야겠다. 두 분 아주 간단하게 좀 듣겠습니다. 기 의원님. 정 의원님. 네. 예. 저는 이제 지금 민생도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물론 이전 정부에서 추진하던 겁니다만은 규제 후리전법 네. 그리고 또 4대 공공노동 교육 금융 개혁 문제 그리고 서비스 활성화법 이런 것들이 좀 빨리 통과가 돼서 경제 규제가 없어져서 지금 어려운 민생 경제에 활성화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정 정상화도 돼야 되겠죠. 그러나 네. 경제 활성화도 급합니다. 금방 말씀드리면서 제가 정유섭 의원님은 좋아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번 전국에 임시국회 1, 2월을 보내신다고 한다면 단 한 발자국도 할 수 없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들입니다. 왜 그걸 지금도 고집하십니까? 세월호 특별법 그리고 가습기 피해자 이 구제하는 구제책, 소위 말하는 사회적 참사 대책법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재벌, 검찰, 그리고 언론 등을 포함한 관료들까지 정치권까지 포함해서 이 5대 기득권 집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 그에 관련된 부수 법안들을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전제가 되었을 때 저는 한 단계 촛불의 광장들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정치권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새해 둘째 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